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한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지금 팔로우가 7,00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서평단 이벤트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소감을 적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저는 서평단 이벤트라는 게 사실 나라는 사람이 당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뭔지 잘 몰랐던 사람인데요. 다른 분들이 협찬을 받았다, 뭐 책을 읽고 있다.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내돈내산. 저는 책은 내 돈으로 직접 사서 봐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 책의 내용을 알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읽어야지만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서평단이라는 건 어떤 책에 대해서 본인이 읽어보고 소감을 소개하는, 또 책에 대한 어떤 감상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드디어 서평단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너무 영광스럽게도 아이 교육과 관련된 좋은 책이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책은 앞부분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너무 많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 셋을 육아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저도 아들만 셋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깡패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막 막말도 하고 또 때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매를 들어서 혼내기도 하고 좀 위협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강한 엄마가 돼보려고 노력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하게 됐고 그 뒤부터는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육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나와 같은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가까이 보여드리면 나의 상처를 아이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책인데 한 분이 책을 지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의 작가님께서 책을 공동으로 지은 공동 저자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푸른아빠 거울육아 실전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분들이 책을 쓰시기 전에 사실은 푸른아빠라는 분의 푸르미 교육이라는 그런 걸 접하고 나서 본인의 어떤 육아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여기 적혀 있기도 하고요. 작가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함만 좀 알려드리자면 김유라 작가님, 송애경 작가님, 송은혜 작가님, 이수연 작가님, 이지연 작가님, 조영애 작가님, 조은아 작가님 이렇게 7분의 공동 저자분이 있으세요. 물론 당연히 이분들은 다 아이의 엄마이시고 내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좀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밑줄을 치고 싶었던 부분이 있을 때 이미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제가 책 내용은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책에 밑줄이 쳐져 있어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밑줄을 좀 치고 싶다라고 마음 먹을 때 이렇게 밑줄이 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푸르미 교육이라는 게 뭘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 작가님들께서 미리 접해왔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사서 봤어요. 뭐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명하신 작가님들 또는 박사님들 또 그런 분들이 써놓은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도 해보고 사서도 읽어보고 했었는데 책에서 읽은 거를 내가 바로 내 아이한테 적용했을 때 100% 맞지 않는 경우들도 꽤나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어린 나이라 생각할 때 아이를 첫 아이를 낳았다 보니까 사실은 임신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산전검사 이런 것도 사실은 모르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아이를 키워도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16살이 됐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육아라는 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가 크면 클수록 그 아이한테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엄마도 바빠지고 아이도 바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어떤 기본이라고
루트라고 할까요?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으면 아이가 생활하는 게 좀 덜 불편해지고 또 엄마로서 아이를 케어하는 게 좀 쉬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저 나름의 육아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거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첫 장에 나오는 게 배려 깊은 사랑으로 키우는 거울 육아라고 했는데 이 배려라는 말은 사실 아이를 100% 배려한다고 해서 아이가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가 100% 배려를 받으면서 아이를 케어한다고 해서 부모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엄마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부모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저는 아이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냐면 요즘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과외하고 과외 끝나면 또 숙제하고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하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고 특히나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입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죠.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의 육아를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으면 제가 피아노 학원을 같이 다녔고 아이가 미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미술 학원을 먼저 다녀보고 또 아이와 함께 다니고 이렇게 뭐 시간적으로 아주 많이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한테 집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저는 큰아이와 함께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무려 3년이나 다니면서 체르니 30번까지 저도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사실은 내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아이를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했는데요. 다행히도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줬고 또 재미있어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피아노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중학교에 가면 음악 시간에 배우는 모든 것들이 초등학교 피아노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피아노를 배운 아이와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중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힘들어하지 않고가 많이 표시가 나더라고요. 제가 또 전직 수학 강사잖아요.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국영수사과 이 5과목은 정말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쳐주니까 잘하는데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예체능 과목, 체육이라던가 미술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중학교에 가서는 사실 내신이 중요한데 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엄마가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음악 시험을 망쳐가지고 오니까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어릴 때부터 피아노 교육을 시켰고 좀 체력도 단단하게 키우고 싶어서 태권도도 가르쳤습니다. 저의 아이들 셋은 너무나 열심히 잘해줘서 모두 태권도 3단까지 습득을 했고요.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도 둘째 아이가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해서 미술학원을 다니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이가 많이 어리니까 학원 원장님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먼저 다녔어요. 학원을 먼저 다니면서 1년 동안 그 원장님의 스타일이라던가 가르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많이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고 우리 아이하고 스타일이 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아이가 학원에 다니게 됐고요. 제가 1년 정도 더 같이 아이와 다니다가 저는 그만두고 아이만 계속 다니게 됐는데 사실 형이 다니니까 막내도 다니고 싶다고 해서 둘이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그만둔 지 2년이 넘었는데 다시 취미처럼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주말에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의 욕심이 될 수도 있었던 게 아이의 어떤 취미라던가 또는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게 돼서 지금은 아이가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가 됐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이를 키울 때에는 사실 부모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고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고 싶고 남들한테 어떻게 해가 된다거나 또는 뭐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막
남들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던가, 아이가 조금 폭력적이에요. 라던가, 아니면, 우리 애는 ADHD인가요? 이렇게 정신이 좀 없는 것도 같고, 애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요. 뭐 이런 부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들이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조용히만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착한 아이다. 또,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뭐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튀는 행동을 하는 아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할 만한 그런 환경도 꽤나 많이 있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못 가는 아이들도 많아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죠. 저도 다른 거는 다 용납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용납이 됐던 게 스마트폰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했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글을 읽고 뭔가 뭐 만화를 보든 TV를 보든 영상 매체를 볼 줄 알 때가 됐을 때쯤에는 스마트폰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1시간 스마트폰을 하면 뭐 책을 한 권 읽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규칙을 좀 세웠었는데요. 어느 순간 굳이 아이한테서 스마트폰을 뺏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나쁜 걸 하는 게 아니었고요. 공부도 하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거는 그냥 엄마의 욕심이 아닐까? 그냥 우리 아이는 매체에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간단한 규칙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물론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것저것 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시력도 나빠지고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어 있고 저 또한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고 편집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걸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배워서 저를 거꾸로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무조건 스마트폰 사용은 나쁜 거야, 눈 나빠지는 거야 하지 마라고 할 게 아니라 적당한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제가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이 푸르미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여기 나오는 이 저자분들께서 푸르미 교육을 되게 많이 극찬을 하셨고 그 푸르미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아이들을 교육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저도 많이 궁금해지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이제 이 작가님들 개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챕터가 7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7분의 작가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 작은 챕터들이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책은 많이 두껍습니다. 400페이지가 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면 저처럼 푸르미 교육이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것도 같고 또 이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키우면서 겪었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아 나는 내 아이한테 어떻게 했지? 라고 되돌아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꿈꾸고 있다거나 이제 아이를 막 양육을 시작했다거나 또는 임신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아이 양육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나와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아이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는 부모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각 챕터별로 중요한 내용들에 이렇게 밑줄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챕터를 읽기 전에 아 나는 이랬어 라는 내용이 또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그걸 읽어보면은 이분이 이 내용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거가 여기 다 요약이 되어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 한 단락 집중을 해서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의 상처를 아이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면 이 제목만으로는 내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상처를 자식들에게는 주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나의 부모님의 육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그런 걸 아이한테는 하지 않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예전에 많이 양육을 할 때 뭐 이렇게 때린다거나 훈육을 할 때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소리를 지른다거나.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님이 때리면서 키우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랬어요. 아빠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릎 꿇어. 그러고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설교를 하셨거든요. 목사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 진짜 무릎 꿇고 있기 너무 힘들다. 아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내가 언제까지 아빠 3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걸 다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때리지 않고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소통이 되었던 건 아니죠. 일방적인 아빠의 어떤 훈계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소리도 막 지르고 때리겠다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욕도 좀 하고 그랬던 엄마였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뒤에는 아이들에게 존댓말도 하고 아이의 의견에 귀 기울이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아이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주는 그런 부모가 됐거든요. 지금은 저희 아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예쁘고 엄마는 착하고 엄마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이에게 부모가 착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육아 팁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이 아직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받은 이 좋은 꿀팁들을 가지고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성인이 됐을 때에도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소감을 제대로 한번 적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에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